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린 그 분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마 읽고 나면 그 사람을 그렸구나 라고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는 타고난 재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보다는 피나는 노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피나는 노력으로 고수에 이른 사람보다는 그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그 일을 시종일관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즐겁게 시작하자. 젊은 날 내 인생은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봄날의 햇살도 가혹해 보였고 여름날의 소나기도 가혹해 보였다. 가을날의 단풍도 가혹해 보였고 겨울날의 한방눈도 가혹해 보였다. 날마다 맹목의 지렁이처럼 배를 깔아 붙이고 암울한 시간의 배면을 기어다니는 인생이었다. 특별한 일 없이 한평생 행려병자로 살다가 길바닥에서 동사해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공중부양, 그러한 것 따위는 꿈도 꾸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타고난 재능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글을 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고 글에 미쳐 있었고 글을 즐기면서 살았다. 몇 년 전에 남양주에 살고 있는 후배 소설가 하나가 평소 친하게 지낸다는 동네 꼬마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다. 나는 꼬마에게 독자 사랑방 격외선당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돌아갈 무렵 꼬마가 내게 그림을 하나 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시작했다. 심성이 착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후배 소설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타일렀지만, 꼬마는 전혀 개의치 않고 눈물까지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후배 소설가의 난처함을 무마시키기 위해 먹으로 동자 하나를 그려서 꼬마에게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후배 소설가가 다시 우리 집을 방문해서 꼬마에 대한 후일담을 내게 들려주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제 방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 꼬마가 숨이 턱에 차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텔레비전을 틀어보세요. 저한테 그림을 준 그 할아버지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요. 꼬마의 얼굴은 놀라움과 환희에 충만돼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떤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했던 사실을 언급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꼬마의 다음 말이 가관이었다. 그 할아버지 이제 떴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가 말하는 떴어요 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그때 공중부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날 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대가 비록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공중부양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만약 이 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노력하거나 미치거나 즐길 수만 있다면 그대에게도 떴어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공중부양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같아요.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오늘 와닿거든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오래된 클로바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린 분은 그 유명한 이회수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실천적 문장 비법, 글쓰기의 공중부양, 이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그 뚝이라는 그 책, 존버 실천법, 존나 버틴다는 그 실천법,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고서는 참 즐겁고 통쾌한 어떤 문장들에 또 뭐 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혜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별이었죠. 2022년에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남긴 모든 책들은 뭐 특히 들깨 어린 시절에 제가 읽었던 그 들깨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읽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처음엔 와닿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차가운 이 세상의 현실에서 탈사회화하려는 그러한 두 남녀의 이야기로서 한 사람은 또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미술을 하다가 결국엔 자살하는 걸로 기결을 짓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살아갔던 이 여자는 이제 사회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희미하지만 그 줄거리가 조금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회수 선생님 이 분의 얼굴 형상이 어때요? 굉장히 조금 재미나게 생기셨고 또 개성이 나름대로 굉장히 있었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전반적인 외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 보통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뭐 대단한 비주얼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잠시만요. Hey 써니, Hey 써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써니의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써니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회수 선생님의 글 쓰는 것에 결국에는 이 하나의 것을 하려면 즐거워야 되고 크레이지해야 된다라는 거, 미쳐가야지 뭔가 하나는 완성해서 뜰 수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공중부양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정말 어휘 능력은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그리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짠! 짠! 네, 네, 이회수 선생님의 어떤 그 동그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작업하셨던 그런 모습들 떠올리면서 이제 동그란 안경에 이분의 어떤 주름 하나하나가 이분의 역사이고 이분의 어떤 글들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뭐 한국인이라면 뭐 한두 권 정도는 다 이분의 글을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공은 뭐 그냥 그대로 이루었다. 뭔가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이걸 success, 성공이라는 용어를 쓰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금전을 많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옆집 친구들이 나보다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서 오는 비교는 나는 성공을 못했나 보다. 나는 불행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공이라는 잣대도 대상이 있어서 나의 어떠한 긍정과 나의 위치가 위아래가 되는 그러한 관계의 그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용어 속에는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낮은 자를 밟고 올라가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행복감을 성공이라고 또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저의 해석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순조롭게 갖춰지었을지언정 결국에는 희망이라든지 어떤 보람이 없다면 이 성공도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희망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이제 학생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 은행이라든지 이 기타 학원도 다니면서 다양한 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일에 종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입에서 주어진 그러한 뭐 넓은 평수의 집, 뭐 그다음 하고 싶은 것 학원 다니고 폰이 떨어지면 다시 바꿔주고 컴퓨터 없으면 사주시고 20대가 되면 자동차 사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이룬다기보다는 부모가 해놓은 그 바탕 위에 자기는 숟가락을 그냥 얹으면 되는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그냥 보편적인 삶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뭔가를 벌려고 하는 저금을 한다든지 대지적으로 돈을 털어가지고서는 또 불려야지 그런 자세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인데 저의 어린 시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우리 학생들은 라떼?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조금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회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현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많이 하셨지만 아까 말하는 그 늙게라는 그런 책 안에서는 인간이 돈 그러한 것에서 인간을 재고 수치로서 계산하는 그런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되게 힘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마무리해서 굉장히 자유화해진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 내용을 볼 때 이분은 또 뭐 자기가 어떤 실습을 한다고 어린 시절 뭐 책을 쓰다가 뭐 멍멍이 집에도 들어가시고 뭐 경험도 하시고 그 안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시고 뭐 그런 내용들도 일화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사고도 저는 굉장히 독특하고 살아오는 삶이 굉장히 재밌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책에 헌신을 했고 몸담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또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려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이 순간 이 찰나의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제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또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외로움, 그 인간에 대한 외로움은 제가 뭐 밤새 수다를 떤다든지 무엇에 이제 그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한다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말로써 상처를 받고 언쟁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또 문제점을 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공감하면서 또 그 밑에 댓글을 달아 놓으면 제가 이분은 나의 그림을 보고 이런 느낌을,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공감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썸네일 맨 앞에 주제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보시고 그 앞에 주제어만 딱 보시고 클릭을 또 하셨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댓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 깊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더 뭐랄까 속에 깊은 이야기를 또 이 사람이 펼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구독자와 유튜버로서의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는 제가 뭐 원데이 만남, 원데이 서비스 이렇게 해서 저에게 Q&Ask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궁금하신 점 그리고 그림에 대한 거, 필요한 거, 제가 그리는 그림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질문을 제가 충분히 받는 그런 원데이 그런 이벤트를 한번 벌여볼까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을 채워 넣어 주시는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저의 건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길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주 길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이회수 선생님의 작품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